그럼 훈열 선수도 제 생각에는 프로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이네요? 여기 프로에 가면은 뭐 팀원들 덕분에 가는 거죠. 팀원들이 도와준 덕분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헛포츠 아나운서 차화진입니다. 저희가 2025년부터 새로운 코너 스포츠 X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첫 번째 주인공 이은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2, 3학번으로 재학 중이고 서울대 축구부에서 7번을 달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을 좀 못하실 것 같다고 밑밥을 좀 까셨는데 자기소개부터 굉장히 알잘딱갈센으로 딱 해주셨어요. 네, 지금 집에서 한 100번 정도 연습해보고 가가지고 첫 번째 질문만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재밌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즘 방학이잖아요. 네. 유리구도 이미 끝난 지 오래됐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제 종강 이후에 연말이어서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따로 개인 운동도 틈틈이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어요. 어린 남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학교에서 취미로 공 차고 이렇게 하듯이 저도 학교에서 이제 취미로 공을 차고 그러다가 이제 동네 클럽에서 주말마다 공을 차다가 이제 차범근 축구교실이라는 좀 큰 클럽 가가지고 이제 취미반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끝날 무렵에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되게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 가장 좋아하던 축구 선수를 이제 꿈꾸게 되었고 그 이후로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해가지고 4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초, 중, 고 때까지 쭉 축구를 해오면서 공부도 계속 병행을 하셨어요? 사실 초등학교 때는 뭐 합숙 생활을 안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통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공부를 병행하기 수월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를 병행했었는데 중학교에 이제 합숙 생활을 하면서부터 살짝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집에서 공부도 많이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제 1학년 중간고사를 굉장히 망쳤는데 이제 그때 아버지께서 이럴 거면 축구 때려쳐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축구 선수가 이제 사실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뭐 부상이나 기타 이유로. 그래가지고 좀 불안정하니까 공부를 계속 병행해 놓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가 말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설득당해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뭐 오후 운동이 끝나고 저녁에 뭐 이때 이제 휴식을 하는데 개인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하는데 이때 그냥 학교 수업을 틈틈이 보충하면서 그렇게 하고 주말에 집에 나와서는 과외를 받으면서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병행해가지고 학교 수업 따라갈 정도로는 계속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제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운이 좋게 그 경기를 한 경기 뛰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어린 마음에 그 당시에 나는 이제 프로선수가 되겠구나 라는 자만 아닌 자만심에 들어가지고 그러면 공부할 시간에 운동을 하면은 조금 더 프로선수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사실 자기 합리화했는데 공부를 이제 그때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제 운동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예체능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애초에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냥 예체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모님께서 공부를 시키신 게 좀 특이하시네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운동하는 거를 엄청 막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공부를 조금 했으면 좋겠던 바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은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면서 저를 지원해 주셨던 거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 생각에는 아무래도 혹시 모르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그러한 제안을 해주셨고 근데 저도 이제 그 잘 수용을 했네요. 네. 그럼 알리그는 어디 프로팀으로 들어가서 뛰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주 유나이티드 유소년 팀에 있었어가지고 네, 거기서 뛰었습니다. 그럼 제주도 살았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클럽하우스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었던 거죠.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강방황? 오, 잘하시네요. 그럼요. 역시 오리지널은 달라요. 그럼요. 짬이 있죠. 어때요? 알리그 뛰어보니까 그래도 프로 2군이지만 프로잖아요. 프로에서 뛰었을 때 좀 어땠는지. 사실 정말 많은 격차가 있었다고 느꼈거든요. 뭐 피지컬적인 거나 템포적인 거나 그리고 뭐 볼 터치 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격차를 느꼈었고
그래도 알리그를 뛰었으니까 나한테 가능성은 보이는데 내가 이 격차를 메워야 결국 프로를 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때 운동에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먹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운동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고 했지만 관두게 됐잖아요, 운동을. 네. 그 순간이 궁금해요. 고등학교 2학년 진학하면서 살짝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이제 프로가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운동을 그만두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구단 대표이사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너가 그런 고민을 갖고 있으면은 프로 선수랑 면담을 시켜주겠다라고 굉장히 좋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 당시 제주에 있던 이창민 선수랑 오, 네. 이렇게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이창민 선수께서 저한테 현재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중3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너가 노력은 전국에서 어느 정도로 하는 것 같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대답에 제가 선뜻 상위권이다 라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후회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노력도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해봤을 때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후회 없이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1년 더 이렇게 축구를 했었던 것 같고요. 동계 훈련을 하면서 좀 이제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그때 했던 고민들이 내가 프로에 갈 수 있을까랑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프로에 간다면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될까랑 프로 선수 은퇴 이후엔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이런 세 가지 고민을 저한테 했었고 제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았었는데 제가 결국 내린 결론은 프로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프로에 가더라도 K1에서 주전으로 매 시즌 뛰긴 힘들 것 같았고 그리고 프로 은퇴 후에는 이제 지도자 이외에 좀 다른 진로로서의 이런 진로를 꿈꿨었는데 그런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혹은 대학원이 필수적이겠다. 운동을 접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만두기로 하고 새로운 이제 진로나 과를 찾아야 되잖아요. 대학 진학을 해야 되니까. 어떤 걸 꿈꾸셨어요? 사실 운동을 처음 그만뒀을 때는 축구 다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고민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추리소설 이런 걸 엄청 좋아했었고 네. 그런 책을 많이 읽었었고 제가 법 쪽을 이렇게 좀 흥미가 있어 했었어요. 이런 관심사를 묶어보면은 변호사나 판사가 되는 게 되게 나의 적성과 잘 맞아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로스쿨을 가야 되다 보니까 과는 상관이 없고 학과를 좀 높이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보를 조금 찾다가 우연히 한예일 선수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재수학원 뭐 만점자 영상에 나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출연하시게 된 거죠? 아, 재수학원 만점자 영상이 아니라 그 인터넷 강의, 강사 네, 선생님인데 제가 본 수능이 2, 3학년도 수능인데 그때 사회탐구 중에 정치화법 과목이 진짜 엄청 어려웠어요. 50점 만점인데 1등급 컷이 42점이었고 한 문제를 틀려도 상위 0.M프로여서 100분위가 100이 뜨는 이제 그런 시험이었는데 제가 정말 운이 좋게 그 과목에서 만점을 맞아가지고 네, 근데 그 만점자가 전국에서 알고 보니까 60몇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표준 점수가. 인스타 돋보기를 보다가 네. 딱 그 선생님이 딱 뜬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인사를 한번 드려야겠다 네. 하고 이제 다래오로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 강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뭐 서울대학교도 일단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만점자가 많이 없는데 혹시 와가지고 자기 강의 들었던 후기나 이런 걸 한번 인터뷰 해줄 수 있냐고 이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선생님 너무 좋은 강의를 하신 걸 다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흔쾌히 응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만 합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학교도? 제가 서울대 체육교육과랑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랑 한국외대 경영학과 이렇게 세 학교를 썼고 세 학교 모두 다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대 들어가셨는데 서울대에서의 학교 생활 좀 어떠셨어요? 보통 대학 로망들이 많잖아요. 그런 네. 로망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갔고 축구부 활동이 조금 중점적으로 돼가지고 대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축구, 또 축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다시 축구를 좀 제대로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계기가 어떻게 돼요? 축구부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저희 학교 체육교육과가 면접이 있어요. 네. 입학 전에. 그래가지고 그 면접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막 유튜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면접,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제 비선출로 이루어진 서울대 축구부가 뭐 선수랑 경기를 하는 그래서 맨날 지고 이러는 이제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선수 출신으로서 만약에 서울대를 가면은 이 팀을
승리를 이끌어 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가지고 입학을 하면 축구부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서울대학교 축구부에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 축구부는 이제 좀 약체다 보니까 유리그2에서 경기를 하는데 몇 개월 이제 제가 유리그2 경기를 뛰시는 걸 보더니 그래도 프로에 도전해볼 만한 이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조금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 아니면 프로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도전을 못 하는 거고 프로 이외에 다른 것들은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프로 도전을 조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 공부랑 유리그 경기가 병행이 되잖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하니까. 그럼 그 주에 쉬지만 시험 주에는 어때요? 좀 힘들지 않았는지. 시험 기간에 서울대가 상당히 약해진다 어. 라는 말이 저희 팀 사이에서도 돌 정도로 상당히 약해진데? 너무 웃겨. 네. 이 시험 기간에 사실 쉽지가 않죠. 시험 전날 밤새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 컨디션 관리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막 밤새서 공부하고 시험 2개 치고 그리고 또 운동하고 집 가서 또 밤새서 시험 공부하고 이러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쉽지 않고 컨디션 관리하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저를 비롯한 많은 축구부원들은 그래도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놨지 않았을까. 저희가 올해 첫 승을 할 뻔한 경기가 시험 기간 딱 겹친 그 경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골 먹어서 그렇게 졌었는데 그게 딱 시험 월화수목 있는 시험 주에 딱 금요일날 경기였는데 심지어 저는 그날 금요일날도 시험이 있어가지고 한 2시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날 시험 공부를. 근데 아무리 봐도 한 2-3시간 더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하다가 근데 내일 또 이길 수 있는 경기일 것 같고 또 팀원들도 다 그 경기를 바라보고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을 좀 포기하자 하고 이제 공부를 멈추고 자러 가서 컨디션 관리를 또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 안 할래가 아니고 공부를 멈춰야겠다. 근데 이게 아깝잖아요. 공부를 해온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대 축구부에 그 좀 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프로 지망생들이라고 해야 되나? 몇 명이 있어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저 포함 2명입니다. 오! 말씀하셨던 것처럼 2명만 이제 어쨌든 제대로 축구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시고 나머지는 어쨌든 학생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할 때 조금 최약체로 평가를 받고 다른 팀들이랑 할 때 많이 경기를 질 텐데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요? 물론 저희는 간절하고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래도 좀 축구부에 동기부여를 얻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경기를 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경험인데 여기서 승리까지 하면 얼마나 축구가 재밌어지고 또 계속할 동기가 생기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얘기를 할 때 그래도 무조건 이기자. 이겨야 이 친구들도 더 동기가 생기고 축구부가 그래야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지는 경기를 하다 보면은 좀 화도 나고 할 것 같은데 본인은 경기가 졌을 때 좀 어떤 감정이 드는지. 분하죠. 뭐 이런 말 하기 조금 그렇지만 제 멘트는 제가 이긴 것 같은데 네. 팀은 지니까 엄청 분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사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제가 축구를 할 수 있는 게 서울대에 와서 또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거니까 서울대라는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서 더 잘했으면 게임에서 이기지 않았을까 혹은 내가 뭐 2골 넣을 거 3골 넣고 3골 넣을 거 4골 넣었으면 게임에서 이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돌리려고 의식을 많이 해요. 막 팀원들한테 화나거나 환경이 화나더라도 일부러 의식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인성 감독님이 해주신 말 중에 이제 너 뭐 잘한다 축구 다시 해봐 말고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요? 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어요. 뭐 그냥 드리블 한 번 뭐 못하면 어때? 약간 이런 볼 뺏기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가끔씩 이제 감독님께서 어느 날 너네가 안일함을 갖고 플레이하면은 너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팀원들이 다 뛰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내가 안일함을 갖고 축구를 해서 우리 팀원들이 가뜩이나 체력이 선출들보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더 체력적인 부담을 얻어가지고 우리 팀이 더 약해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네, 그런 말씀이 가장 기억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7경기를 뛰고 몇 득점 하셨죠? 이번 시즌 리그는 5골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위를 좀 찾아보니까 3위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골 득점으로 3위. 어떻게 5골이 3등? 근데 공동이긴 했어요. 아, 근데 위에 2등이 7골, 1등이 8골인데 5골. 이게 왜냐면은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패스가 들어와야 골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서울대라는 좀 약체로 평가받는 팀에서 5골은 비결이 뭡니까? 저희 팀이 저를 되게 많이 도와주는 팀이에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공격수들 중에는 선출이 많이 없고, 네. 그러면 선출들이 공격을 좀 주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저가 수비하는 부담도 되게 많이 줄여주려고 하고, 팀원들이. 그래가지고 저한테 좀 많이 믿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희생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더 노력하고 득점 찬스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5골 중에 제가 잘했던 골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다 친구들이 좋은 어시스트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저는 집중만 하고 있다가 골을 받아먹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리 이미 프로에 가신 유준하 선배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해보자면 좀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준하 형을 제가 직접적으로 뵌 적이 없어요. 제가 딱 입학했을 때 준하 형이 프로 입단을 하셔가지고 네. 직접적으로 뵌 적은 없고 그냥 프로 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와 그냥 진짜 잘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벽을 못 넘어서 이제 축구를 그만둔 케이스였다 보니까 와 진짜 엄청 잘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네.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와 대단하다. 원래 엄청 잘하시나 보다 이랬는데 와 진짜 대단하다.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프로를 가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훈열 선수도 제 생각에는 프로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이네요? 만약에 프로에 가면은 뭐 팀원들 덕분에 가는 거죠. 팀원들이 도와준 덕분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과 재능과 운 중에 뭐가 제일 크게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인데 네. 사실 노력이랑 재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흔히 보통 말하는 말이 뭐 인생은 곱하기다. 몇이 왔을 때 곱해졌을 때 더 큰 수를 만들려면 내가 더 커야 된다.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0이면 뭘 곱해도 그쵸, 0이니까. 그쵸. 뭐 운이 100이 와도 내가 0이면 0이니까. 일단 노력이랑 재능, 그러니까 즉 나를 조금 더 나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선수라는 게 어쨌든 나이가 제한돼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게 좀 어린 나이인데 다른 사람들 은퇴하는 거에 비해선 그 이후의 삶은 좀 어떤 걸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냥 막연하게는 한국 축구가 좀 더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행정이나 경영 쪽, 스포츠 경영이나 스포츠 행정 쪽 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점점 더 클 일만 남으신 선수인 것 같은데 팬분들도 이제 곧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열심히 하는 선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팬들한테 좀 잘해줬던 선수로 기억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축구 선수가 팬이 있어야 또 축구 선수 인기도 높아지고 뭐 축구 선수 연봉도 받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고등학교 때는 팬들이 그냥 좋아해 주시면 아 그냥 고맙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대학교 와서 이제 스포츠 뭐 구단 경영도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전공을 공부하다 보니까 팬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비중이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가지고 팬분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굉장히 이렇게 잘 해가지고 팬분들한테 굉장히 잘했던 선수 이렇게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가 새로운 코너의 첫 주인공이세요. 네, 저희가 더 영광이죠. 아유. 첫 주인공이 되신 촬영 소감. 촬영 소감. 네. 또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편하게 또 인터뷰할 수 있게 이렇게 분위기를 또 만들어 주실 뻔했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또 편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상당히 재미있게 인터뷰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첫 주인공으로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해 주셔가지고 정말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말 재밌는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안녕하고 나면은 이거 해주시면 돼요. 세레머니 포즈, 엔딩 포즈예요. 저희 알겠죠? 네, 저희 이은열 선수 만나봤습니다. 다들 너무 재밌으셨죠? 이은열 선수 앞길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안녕.